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시험 합격하신 평가사님 모시고 합격 수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4년차 유예로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안동혁 평가사입니다. 네, 평가님 진짜 시험 합격 너무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감정평가 시험을 어떻게 알고 진입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 수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음, 제가 도시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막연히 취업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의 전공에 맞는 그런 시험 자격증 시험을 찾아보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있게 돼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1학년 마칠 때까지도 이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는데 우연히 친구가 저한테 이 시험을 추천해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원 상담을 막 돌아다니고 상담 마치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라 친구 따라 감정평가 네, 한다 뭐 맞습니다. 약간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총 공부 기간과 공부 장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2019년 가을,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딱 이맘때쯤 시작을 해서요. 딱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장소는 제가 연차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집 근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그리고 신림 고시촌에 있는 스터디 카페, 또 학원 독서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음, 네. 조금 이제 4년 차면은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연차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뭐 시기별 공부 방법이나 뭐 나의 페인 요인 이런 것도 같이 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기별 공부 방법은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1차랑 2차별로 각각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1차는 먼저 초시 때를 제외하고 이제 작년 3년차 동차였을 경우에서 기본 강의 교재 이후에 이제 학원에서 각자 출간하는 그 핵심 요약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요약 교재를 주로 공부를 했고 회계랑 경제는 객관식 문제집부터 해서 문제를 진짜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는 소시 때만큼은 아니지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돌려봤습니다. 음, 네. 그리고 2차의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번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그냥 잘 외우고 많이 써보기도 하고 또 많이 반복하고 결국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험 생활 기간 중에서 2년차 시기에 가장 힘들었어요. 음, 근데 뭐그 이유가 1차를 합격을 하고 그 성취감에 2차를 되게 만만히 봤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은 2차도 무난하게 합격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1차를 거의 평균 80점 정도를 받아가지고 엄청 높은데요, 네, 그래서 80점이면? 이거 할만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 좀 자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1월쯤 되니까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제가 그동안 제대로 정리도 못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져가지고 불안함에 휩싸여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효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결국 계속 반복이 됐는데 2년차 때는 결국엔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어, 네. 그래서 2년 차 때는 다른 학원 다니시다가 거의 끝 네. 무렵에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네네, 맞아요.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이동하셔가지고 음, 이제 저랑 이제 인연이 좀 되었던 네, 거죠. 맞아요. 그러면 3년 차 동차랑 이제 4년 차를 제가 봤었는데 네. 마지막에 합격하던 해에는 마음가짐이 좀 달랐나요? 어, 확실히 달랐던 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2년차 때 그렇게 좀 힘들어 하면서 2년차 때 시험 봤던 결과가 좋은 지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 지표를 보고 그 점수를 보고 어느 과목이 부족하고 어느 과목이 잘하고 그런 걸 얼른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어야 되는데 3년차 때는 이제 2년차의 좋은 지표를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3년차 때도 조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차 때는 이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험 기간 중에
2차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한 건 4년 차부터다. 올해 딱 네, 제일 제대로 한 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뭐 실무 기준, 그리고 실무 기준 해설서, 그리고 다 각 3법 이외의 다양한 법률들을 4년 차에 돼서야 이제 꼼꼼하게 그때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작년에 너무 아쉽게 떨어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꼭 붙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올해 붙어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 법규 스터디랑 이제 단과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2년 차에 법규를 헤매는 중에 평가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제가 수험생활 동안 법규를 큰 고민 없이 이렇게 계속 이어왔던 것도 다 평가사님 덕분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끔 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 있는 수험서들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막 이게 갑자기 물에 젖으면 어떡할까, 불이 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딱 한 권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책, 핵심 정리를 이 책을 정말 핵심 정리 책을 이것만 살려달라고 제가 간절히 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냐면 법규는 정말 이거 하나로 계속 제가 끌고 갔거든요. 이걸로 이제 단거나 교재로 이렇게 네. 계속 돌리신 거죠. 네. 그럼 암기를 뭐 바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암기를 조금 시험에 막 빠지했는지 그런 암기 방법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2년 차 때 평가사님을 뒤늦게 만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시험 직전에 한 2달 정도를 암기하는 데만 엄청 매진을 했거든요. 이 핵심 정리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법규만 유일하게 꽈락이 아니었어요. 그 2년 차 때도. 그리고 3년 차 때도 마찬가지로 암기는 어느 정도 이제 2년 차 때 되어 있던 게 있으니까 회독을 계속 하다가 저는 항상 하는 게 시험 2달 전부터는 이 핵심 정리를 가지고 진짜 정독하면서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는 조금씩 하되 시험 직전에는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법규를 뭐 하루에 뭐 쪼개서 했는지 아니면 몰아서 했는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좀 해야 할까요? 법규는 이제 그 언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따로 몰아서 하지는 않고 매일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서 했어요. 뭐 암기를, 사실 암기가 이게 말이 암기지만 그냥 책을 보는 거긴 하지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씩 암기를 하려면. 그래서 최소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전업이신 분들은 그래도 법규에 하루에 한 3시간은 네. 투자를 해야 합격권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실제 시험 날이나 뭐 전날에 준비했던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실제 시험 전날 말고 저는 항상 제가 수능 때도 그랬고 저는 최소 2주일 정도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 시간이랑 똑같은 루틴으로 무조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시험장에 몇 시에 앉을 것인지부터 다 체크를 하고 언제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도 동일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항상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 제가 챙긴 것들은 법규 핵심 정리 교재, 그리고 제가 따로 준비한 법규 판례집, 그리고 이론 예상 문제와 예상 답안, 그리고 실무 서브노트, 법전, 이렇게 총 5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스터디 때 이제 시험장에 갈 때 책가방, 배낭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담아갈 거를 단거나 해야 된다, 그걸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맞게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법규를 따로 요약했다는 건 어떤 건지 잠깐 뭐 설명이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법규를 이현진 평가님의 그 단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단과 수업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이제 기출 특강 있고 사례 기출이 종합 문풀,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평가사님께서 행정법이 끝나고 이제 간평법규로 들어오면서 이제 보상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판례를 나눠주시거든요. 맞아요. 저는 따로 문제에 대한 복습보다는 문제에 대한 복습은 주로 목차 복기를 위주로 했고요. 이제 복습에 많은 시간은 제가 이제 판례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이 끝나면은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던 것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판례를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평가관님께서 수업 중에 밑줄 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항상 타이핑을 하고 그걸 마치고 나서야 잠을 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판례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옆에서 봤는데 정말 제가 원하던 것처럼 그 답안지 분량으로 세 줄에서 뭐 네 줄, 네, 다섯 줄 이렇게 논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동현 평가님이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네. 제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잘 정리됐고 이런 표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험장에서 뭐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나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것들이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전 항상 이제 책상이랑 의자 확인부터 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은 보통 뒤에 남는 여분이 있거든요. 그럼 맞아요. 저는 그걸 먼저 가장 바꾸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그게 왜냐면 은근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저희가 많이 펜을 계속 쓰이죠. 써야 되니까. 맞아요. 책상 흔들리면은 뭐 여분 책상 없으면 밑에 그 종이라도 이렇게 네. 껴가지고 안 흔들리게 고정을 미리 시켜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일찍 가서 남의 책상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마 일찍 가시면 이미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 책상을 이동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제가 1등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책가방 내려놓고 이제 책상이랑 의자부터 먼저 테스트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여자분들께서 손목 보호대를 하고 오신 분들이 한 3-4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쫄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시험이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분을 3번 연달아 쓰기 때문에 네. 손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 보호대나 아니면 손목 파스 같은 걸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수험 생활에 있어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법규 말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이론을 39점 꽈락으로 불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총점은 다 맞췄고 이제 하나만 꽈락이어서 그때 너무 상실감이 컸는데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급격히 오르고 또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다 공부를 하셔야지 모든 것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꽈락을 맞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 아예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전부 다 동영상 강의로 수강을 하고 기본서도 새로 정리를 하고 그 정도의 노력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꽈락이라는 게 한 번 딱 뜨고 나면은 총점을 넘고 꽈락 뜨면은 멘탈이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자기 약점을 잘 보완해서 다음을 준비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불합격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좀 남들은 독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다시 추리닝으로 옷을 입고 고시촌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법전, 이제 이론 기본서, 그리고 새로 나온 책들을 다 사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끝나고 결과에 실망하신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은 사실 저희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이렇게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다음 2차까지 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하신다면은 얼른 다시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이제 계획을 열심히 세워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평가사님 분들과 같이 상담도 맞아요.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빨리 준비를 다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걸 궁금해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수험 기간이 사실은 적어도 뭐 1년, 많게는 4년 이상 이렇게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쌓였을 때 뭐 해소법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의 어떤 팁이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 연차가 조금 낮았을 때는 어떤 여유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따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못했고 4년 차가 되어서야 뭔가 1차도 안 해도 되고 이제 2차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올해는 운동을 조금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험 루틴대로 최대한 살았는데 그래도 시험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때부터 복싱을 잠깐 다녀서 복싱으로 좀 한두 시간 정도 마음 좀 스트레스도 풀고 네,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저녁을 먹고 와서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이 체력이 완전 좋은데요? 네, 스트레스 푸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을 때는 나는 합격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나요? 합격 예감? 합격 예감. 오히려 작년에 그런 예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험 끝나자마자 부모님 말씀드려서 정장도 한 벌 사고 약간 기대를 많이 네, 했군요. 정장도 사고 자소서도 작년에 이미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대 후에 실망감이 너무 커서인지 올해는 아예 다 내려놓고 결과가 안 좋아도 또 다시 1년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현지 평가사님께서 스터디나 단과 때 꼭 중간중간 선물을 하나 나눠주시는 게 있어요. 합격을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이 걱정 인형을 같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파이널 단과 때. 이거를 받은 후부터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베개 밑에 넣어놓고 한 번도 빼질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물론 정리는 열심히 했고 침대 정리 열심히 했는데 네. 이건 항상 열심히 베개 밑에 넣어놓고 기도하면서 맨날 잠에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 인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네. 네. 정말 안도현 평가사님이 되게 고생을 제가 많이 한 걸 봐가지고 꼭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번에 합격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조금 내가 이제 연차가 2년차가 아니라 뭐 3년차, 4년차다 그렇다면 꼭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다시 계획을 짜셔가지고 씩씩하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